네, 안녕하세요. 이정원의 자가면역TV 한의사 이정원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편의점을 한번 털어보았습니다. 자, 갑자기 먹방 채널로 바뀌었냐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제 채널은 이제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건강 정보를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먹방 채널로 바뀐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오늘 편의점에서 과자를 많이 사온 이유는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어떻게 하면 그나마 좀 건강한 과자를 고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뭐 자가면역 질환이라던가 암이라던가 만성염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음식을 고를 때 신경을 좀 많이 쓰시게 되고요. 음식에 따라서 또 이제 내 몸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이 항상 건강한 음식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가끔씩은 이렇게 좀 자극적인 맛의 과자라던가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가끔 귀갓길에 편의점을 보게 되면 맛있는 과자 한 봉지 사가서 먹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과자를 먹게 될 때 우리가 조금이나마 건강한 과자를 골라서 먹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시중에서 특히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과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건강한 과자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 그리고 뭐 과자 업체 관계자분이 제 영상을 보시게 되시면은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질환을 앓으시는 환자분들을 위한 가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보통 이제 과자를 고를 때 세 가지 기준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원재료입니다. 어떤 원재료로 만들어진 과자인가를 보시고, 두 번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과자인가, 제조 과정,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합성 조미료라던가 어떤 합성 색소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과자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이제 원재료를 가지고 과자를 만들었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원재료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과자는 보통 이제 우리가 밀가루라던가 옥수수가루, 그리고 이제 감자 전분이라던가 감자 가루, 이런 것들로 주로 많이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의점에 있는 과자들을 이렇게 많이 사왔는데요. 이것을 한번 원재료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밀가루로 만들어진 과자들을 한번 놓아 볼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제품들은 주로 이제 밀가루로 만든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밀가루에다가 일부 이제 다른 성분들을 좀 섞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옥수수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감자로 만든 거, 그리고 얘는 이제 다양한 곡물을 넣어서 만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만성염증 질환이라던가 자가면역 질환 이쪽은 밀가루 음식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밀가루의 글루텐 성분이 장을 통해서 면역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로 만든 과자보다는 대체적으로 옥수수 가루라던가 감자, 다른 곡물로 만든 과자들이 그나마 조금 더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옥수수 가루로 만든 과자도 조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것들이 주로 이제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만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고 보는 거는 보통 이제 감자로 만든 과자가 원재료 면에서는 그나마 제일 건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것들이 섞인 것들은 비율을 한번 봐야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는 원재료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과자의 이제 제조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제조 과정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그냥 굽는 방법, 그리고 기름을 묻혀서 굽는 유처리 방법, 그리고 기름에 튀기는 유탕 처리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과자를 좀 분류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 그냥 구운 것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이쪽이 이제 그냥 구운 거 쿠키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냥 구운 것들이고요. 이쪽이 이제 유처리 제품,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서 구운 유처리 제품, 그리고 기름에 튀긴 유탕 처리 제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 과정만 보자면 기름이 없이 만드는 쿠키류가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쿠키류에도 버터가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름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처리 제품이랑 유탕 처리 제품의 차이를 좀 보게 되면은 이 유처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름을 직접 발라서 이제 굽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 재활용에 대한 우려는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유탕 처리 제품 같은 경우는 기름을 여러 번 쓸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는 유처리 제품이 좀 낫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과자들을 분류할 때 고를 때 어떻게 좀 골라야 하냐 이렇게 보신다면, 자, 뒷면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포화 지방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그나마 이제 유처리 제품, 유탕 처리 제품보다는 포화 지방이 조금 낮은 경향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포화 지방이 낮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그나마 좀 건강한 제조 과정을 거친 과자를 고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합성 조미료라던가 색소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이거는 사실 이렇게 읽어 보시면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합성 조미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따지시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일단 가장 좀 쉽고 편한 방법으로 그 여부를 좀 구분을 해보자면, 먹었을 때 좀 덜 자극적인 과자들이 아무래도 합성 조미료나 색소가 좀 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면을 보셨을 때 좀 그 원재료명이 좀 짧은 것들,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과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들어간 조미료나 이런 것들이 좀 종류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짧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요새 좀 많이 먹고 좀 맛은 좋지만 얘는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뒷면에 얼마나 많은 종류가 좀 들어가 있는지 보시고, 또 비교적 맛이 좀 순한 과자를 고르는 것이 좀 건강한 과자를 고르는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재료, 그리고 제조 방식, 그리고 이제 조미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서 맛이 자극적인가, 이 세 가지 여부를 가지고 과자를 골라 보시면 조금이나마 건강한 과자를 고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서 또 많이 먹게 되는 음식들 중에서 이 소세지가 있습니다. 이 소세지가 있는데, 이 소세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주성분을 살펴보게 되면 어육이라고 해서 생선살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재료만 보자면 사실 이제 돼지고기나 닭고기로 만든 소고기보다 환자분들에겐 조금 더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소세지는 맛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 조미료를 좀 살펴보시고 덜 들어간 걸로 드시면은 좀 또 좋은 간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젤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젤리 같은 경우는 주 성분이 이제 시럽이라던가 설탕, 젤라틴, 색소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은 적게 먹게 되면 사실은 몸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요. 이걸 많이 먹게 됐을 때는 과량의 당분이라던가 색소들이 들어가서 몸에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당뇨가 있으시거나 대사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당분을 갑자기 급격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당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만성적인 염증이 있으신 분들도 당분을 갑자기 많이 섭취하시는 것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염증을 더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자, 그래서 이 젤리는 좀 조금만 드시는 걸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정환의 자가면역 TV, 오늘은 이렇게 과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과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게 먹으려고 만든 게 아니고 맛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건강한 과자를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사항들을 조금 판단을 해보셔서 과자를 고르신다면 조금 더 맛있고 건강한 과자를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정환의 자가면역 TV 오늘의 영상은 마치고요. 앞으로도 좀 재밌고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